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HLB가 너무나도 그 평온하게 상승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좋아요. 그죠? 이게 어떤 그 요동을 이렇게 치면서 올라가면은 상당히 그 마음을 졸이게 되고 마음이 또 흔들리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완사이드하게 상승 행진을 지금 현재 한 4, 5일째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도 아침에 살짝 내렸다가 오후에 더 힘을 내면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외인 창구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죠? 신한 같은 경우도 오늘 매매를 좀 보시면 37,000주 정도 결국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는데 장중 동향을 좀 보면 뭐 여기 왼편 쪽에 나왔습니다만은 자, 이거 보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그 샀다 팔았다만 반복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얘네들이 HLB의 주가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매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단타성 매매, 프로그램 매도 매수 의미 없이 하는 거. 네, 요 정도로만 보자. 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역시 이제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 공매 같은 경우 잔고를 좀 봤어요. 네, 7월 4일자로 공매 잔고를 보니까 약간은 줄었어요. 네, 약간은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85만 주. 그러니까 어저께 297만 주 정도 됐을 거예요. 네, 297만 주 정도에서 286만 주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한 2만 주 정도 줄었죠. 근데 이게 300만 주에서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300만 주 위로 올랐다가 다시 300만 주 아래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데 이 300만 주가량의 이 공매 잔고는 도대체 뭔지 아직도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안 갑니다만은 여하튼 이 정도 잔고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제는 뭐 공매 잔고라든가 또는 외인의 단타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좌지우지 못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건 뭐냐면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뭡니까? 기본 줄기는 리보캄넬리주맙의 신약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승인이 될 것 같으면은 나머지 그 잔가지들, 그러니까 외인들의 프로그램 매도라든가 단타 매매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약 승인이라는 도도한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큰 줄기는 신약 승인이고 이게 중요한 거지 외인들의 단타 매매나 이 외인들의 동향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HLB의 모습을 지금 보면은 자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면 지금 위쪽에 거래가 많이 되었었던 지점은 지난 3월 초에 요 가격권대죠. 요 가격권대에서 거래가 좀 됐어요. 아주 많은 거래가 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이 정도 근처까지 이제 왔죠. 네, 이 정도 근처까지 왔고 그리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거래가 많은 매물은 이미 주가가 올라갈 때 일부 털리고요. 그리고 내렸을 때 여기서 상당히 거래가 많았죠. 여기서 대개 다 털렸어요. 그죠? 네, 여기서 털렸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거래된 이 가격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털려버렸던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조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탄하게 그냥 10만 원대 위에 안착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러면은 또 12만 원 돌파 시도를 할 거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의 갈림길에서 결국 클래스 1으로 될 확률이 거의 그 90% 이상 아니겠어요. 그죠? 90% 이상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클래스 2로 뭐 된다 막 이런 건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갑자기 나타나지만 않는다면은 이 순환 구도는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HLB 그 공식 블로그에서 추가 보완 사항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역시 이번에는 유튜브 진 회장의 유튜브보다는 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한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 회장이 괜히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 것보다는 글로 이렇게 남기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주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재심사 신청을 하겠죠. 네, 재심사 신청을 할 때 주가가 또 한 번 랠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죠? 네, 재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축포라고 이제 봐야 되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 또 한 번 랠리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적응증 확장건에 대한 재료가 이제 나올 겁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국내 품목 허가건과 관련된 재료가 또 슬며시 나올 거고요.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럽 허가건과 관련한 재료가 등장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외자 유치 3천억 정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요건에 대한 재료도 바로바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승인 후에 외자 유치건의 재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승인이 나고 나면 높은 시세이기 때문에 승인 전에 이 외자 유치건이 등장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볼 가능성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와 비교해서 120조 정도 갈 수 있는 HLB의 2027년도 영업이익으로 제가 비교해가지고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는 이 HLB에 대해서 분석을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뭐 이러한 건에 대한 장밋빛 재료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악재라고 한다면 갑자기 뭐 클래스 2로 간다. 막 이런 악재가 갑자기 불거지는 것인데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악재죠. 있을 수 없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탄하게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좋고요. 아까도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지만은 이 10만 원대 근처는 그냥 갭 하락했던 지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냥 여기서 끝이다. 막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의 거래를 말씀을 드리면서 10만 원 근처에서 그렇게 크게 뭐 여기서 부대끼를 그럴 상황이 절대 아니고 그냥 순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지금은 약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꼬투리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그죠? 일단 뭐 수급이 갑자기 크게 변하거나 또는 재료적인 면에서 악재성 요소가 나올 경우는 HLB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제가 바로바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이 주가라는 게 잘 될 것 같다가도 그런 악재나 호재가 갑자기 나오는 게 이 주식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문자 주셔가지고 긴급 상황에 대비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릴게요. 8월에 크게 시세를 낼 종목은 7월에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대박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나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 DRAM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세에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시겠죠? 예,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예,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